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안경진입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 많이 하시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울함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글이 늘어나고 있면서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좀 코로나 블루로부터 안전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좀 많이 마음이 힘든 가운데 심리 방역을 좀 강화해보자는 뜻에서 우리 명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제가 시청자분, 실제 우리 데일리팜 독자분의 사연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듣고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내가 좀 상담을 받아볼까? 전문가를 만나봐야 하나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교수님께서 듣고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견제약사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의약품 개발, 대관 업무 등을 관할하고 있어서 거래처를 비롯해서 공무원, 업계 관계자들과 미팅이 잦은 편이죠. 근데 다행히 새로운 음식 맛보는 것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맛집 소개하는 것도 좋아해서 업무 자체로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로 일상이 완전히 달라진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사실상 모임이나 외부 미팅도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업무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 좀 무기력해지고 좀 우울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심해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뿐 아니라 공장이나 연구소, 직원들 감염 관리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위치여서 직원들 중 한 명이 좀 증상이 있어서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으러 갔다.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초조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요. 또 가슴도 답답하고 언제부턴가는 밤잠을 들기도 좀 힘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데 아무래도 잠자리가 편치 않다 보니 더 예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코로나 블루인가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떠세요? 보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연 들으니까는 저도 여러분들이 떠오릅니다. 그만큼 요즘에 주변에 이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옛날 친구들한테 전화도 받고, 실제 진료 현장으로도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데, 잘 들어보면 사실은 정상 반응이 많고요. 그야말로, 그건 코로나 블루인 거죠. 상황 때문에. 이 상황으로 인한 이제 정상적인 정서적 고통인 경우가 제일 많은데, 그래도 평가가 필요한 부분에 이제 잠을 계속 못 잔다거나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해가지고 지금 일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거나 실수가 늘고 그것 때문에 또 대인관계도 나빠지고 이런 게 이제 좀 반복된다. 확실히 평소하고는 차이가 있다. 하면은 전문가를 찾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약사들은 공장도 그렇고 연구소도 그렇고 좀 셧다운되면 안 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직장이나 사실 중요를 하지만 좀 그래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병원도 맞아요. 혹시 맞아요. 내가 걸려서 맞아요. 내 환자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저도 이게 남일만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보면은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고 레드, 코로나 블랙, 이렇게 색깔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용어가 실제로 병원에서 쓰이는 용어가 맞나요? 학술 용어는 일단 아니고, 근데 코로나 블루라는 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먼저들 얘기하셨고, 근데 검색해보면 해외에서도 좀 코비드-19 블루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이 조금씩은 나오는데 주로는 이제 코로나 기간의 우울증 이런 걸 공식적인 용어로 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블루라는 게 이게 흔히 산후우울증 이걸 이제 포스트파텀 블루라고 하는데 그 점에서는 이 용어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산후우울감은 블루 이거는 90% 정상이거든요.
모든 산모 10명 중에 1명은 짧게 누구나 경험하고 지나간다. 이 의미에서는 블루라는 표현이 좀 정상 반응을 강조하니까 좋은 면도 있는 용어인데, 이제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또 요즘에 뭐 보건복지부나 또 WHO에서도 이제 공식 진단명으로 만들 걸 고민할 정도니까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좀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국민들 비율을 뭐 수치로도 알 수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3월 달부터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처음에는 뭐 저희가 기부해가지고 좀 펀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6번 조사를 했거든요. 3개월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우울이나 자살 생각이 올라갔다가 올 3월이 피크였고요. 6월은 조금 줄었는데 그냥 쉽게는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약 13%가 자살을 생각하더라. 저희가 처음에 이 데이터를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무슨 피해자 집단, 트라우마 집단 조사도 아니고 대국민 조사가 이렇게 나오냐. 근데 지금 6번을 했는데도 비슷한 경향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울 척도를 보면 평소 시기보다는 다 올라가셨어요. 대체로는. 근데 8, 90%는 정상입니다. 정상 수준에 있고, 근데 10%에서 20%는 평가를 받아봐야 되거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이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필요하다. 그럴 만하다는 걸 현장에서 느끼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코로나 블루 같은 걸로 처음 일해본 거죠. 태어나서 처음. 그래서 이게 제 우울증인가요? 이게 정상인가요? 우울증인가요? 불면증인가요?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도 있지만 기존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던 분들이 정말 많이 재발을 하셨습니다. 뭐 그 이유야 다 아시다시피 일단 낮에 활동이 줄면서 잠도 못 자고 좋아하는 것도 못 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못 만나고 평소에는 복지관이나 뭐 이렇게 수영을 다녔다 근데 다 중단됐다 하나도 낙이 없다 뭐 참 무수하게 좀 아픈 얘기들 특히 뭐 자영업자분들은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이 늘어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병원에 내원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전에 뭐 치료받던 주치의 선생님을 찾아가든지 병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초진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좀 아까 뭐 수면 패턴 변화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증상들 있을 때 좀 이렇게 심각하게 병원 가는 걸 고민해 보면 좋을까요? 아유 정말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 그 고민을 너무너무 하고 오세요. 물론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특히 요즘에 뭐 10대, 20대는 아주 편하게 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오는 거를 뭐 전혀 꺼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는데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미국에도 우리나라 지금 보건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미국에서 산후우울증이 생겨가지고 고민 끝에 이제 대학 내에 있는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벽에 이렇게 커다랗게 2가지가 써 있더래요. 환영합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 2개만 봤는데도 눈물이 막 났어요. 근데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심리학자도 만나고 정신과 의사도 만나고 했더니 이분들의 얘기가 미국에 유학 가서 애를 혼자 키우니까 지금 당신은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또 그 얘기했죠. 눈물이 막 나시고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머님이 도와주러 오시고 하면서 금방 회복하신 거죠. 근데 이게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게 한번 그 문턱을 넘어오기 전에 너무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저도 오늘 어떻게 오기 전에 좀 고민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꼭 물어보고 2번째로 오시는 날 첫날 왔다 간 다음에 좀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하면은 뭐 아직도 편견과 차별을 걱정하는 분도 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도 이제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나니까 훨씬 낫다 그러기 시작하고 하니까 참 첫 시작이 쉽지 않은 게 정신과 특성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증상 뭐 몇 개면은 고위험군입니다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뭐 그런 자료도 있을까요? 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PHQ-9이라고 해서 환자 건강 설문지 네. 이제 9번이 이제 우울증 질문이거든요. 대개 우울증의 진단 네. 기준에 있는 거 9개를 그대로 네. 옮겨놓은 건데, 네. 물론 이건 이제 자가보고 검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그 점수가 20점이다. 뭐 이래도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렇다. 네. 아주 정상입니다. 그건 병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참고로 한번 나를 점검하실 때는 네.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고, 특히 네. 맨 밑에 9번 항목에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 이건 심각도를 얘기하는 거고, 또 불면증이 계속 간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경고 신호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신과에 가실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뭐 정신건강 상담 전화 같은 걸로 먼저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교수님께서 계신 경희대 산학협력단에서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정신건강 심리 상태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셨다고요. 마침 좀 연구 결과 소개를 좀 어떤 연구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그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주한 코로나 정신건강 사회심리 평가라는 걸 여러 연구자님들이랑 같이 지금 1년째 올해 말에 마치는데, 이제 1차 조사 결과에 뭐 다른 조사하고 유사한 거는 아무래도 젊은 세대, 여성, 네. 그리고 저소득층이 이제 코로나 우울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은 네. 이제 남자가 더 많이 죽는다. 아, 맞아요. 남자분들 요즘 그것도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세대 갈등이랑 연관지어서 네. 한마디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사실 모든 연령과 세대가 다 힘들죠. 근데 이제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그렇거든요. 코로나 시기에는 활동이 원래 왕성한 젊은 세대가 더 피해를 느끼고요. 여성은 양육 부담이 늘죠. 학교 안 가니까. 예. 또 부모님.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에서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휴먼 서비스라는. 이분들이 실업을 많이 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움의 접근성이 또 떨어지는 것 때문에 여성 정신 건강이 더 나쁘다. 그 다음에 저희 조사가 좀 국내에는 이런 게 별로 없긴 했었는데, 이제 소득이랑 확실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아마 재난을 이겨내는 데는 경제적인 것도 자원이기 때문에 확실히 저소득층이 더 힘든다. 이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상상으로만 했던 막연하게 뭐 팬데믹 때문에 우울, 불안, 자살 이런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좀 그게 좀 수치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했다는 점이 좀 약간 놀라운 거고요. 뭐 그러면 어쨌든 좀 그런 분들에 대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지원이 좀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법미보건기구죠. 미국 WHO의 이제 까리사이 티엔 사무국장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이제 재앙 수준이다. 우리만 지금 결과가 한국, 영국, 일본, 미국, 뭐 유럽 다 그렇습니다. 우울증이 5명 중에 1명이 되고, 뭐 자살을 10명 중에 1명이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또 거꾸로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 의료 시스템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좀 주변을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담 전화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꼭 그렇게 권유하는데요. 이제 내가 이게 병인가 아니면 정상 반응인가 잘 모르시잖아요. 네. 또 나 말고 또 실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 우울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어둡고 미래가 안 보이고 쌍안경을 뒤집어 쓴 것처럼 터널 안에 갇힌 것 같아서 치료받으면 뭐하나 이 마음이 들거든요. 그때는 옆에 사람, 동료와 가족의 이제 한마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우울증일까? 이 걱정이 되신다면 1577-0199로 전화를 걸면 그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전문가한테 연결이 되고요. 또 1393 자살예방상담 전화로 전화를 24시간 둘 다 받으니까 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는데 병원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돕는 방법을 아신다면은 분명히 이제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본인이 전화하기 힘들어도 옆에서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뭐 예. 그런 기관들이 있다고 소개를 네. 해주셨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또 주변에도 또 도움이 있는지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러면 우리가 예방적으로 네. 좀 정신 건강을, 심리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추천해 어휴. 주실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때 우울, 불안, 분노는 정상 반응이다. 이게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해지죠. 불안 때문에 또 손도 씻고, 우울 때문에 목표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네. 분노 때문에 때로는 이제 시스템을 나아지게 하는 에너지가 되니까요. 네. 이때 그 마음이 드신다고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뇌도 몸의 일부기 때문에 코로나로 움츠려들지 말고 햇빛 보고 움직이자. 제일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어떻게든 사람한테 연결을 해야 된다. 만나기는 힘들고 마스크로 가려줘도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코로나가 준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동안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떠오르는 분들에게 연결하고 힘든 건 없는지 또 묻고 같이 좀 희망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들 있잖아요. 네. 뭐 혹시 그런 취약계층들 생각하면 좀 정책적으로나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사실 올해에 이제 세계 그 무역기구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상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됐는데 이제 4, 5만 불이 된 선진국은 대개는 의료가 무료고 그 다음에는 찾아가는 복지 의료 서비스,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네.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 이거 없이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이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특히 어려운 분들한테 접근이 안 되는데 근데 의외로 K-방역을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3T인데 테스트 압도적으로 검사하고 트레이스 지금도 방역관들이 막 쫓아가서 경로 찾고 이거 딴 나라 다 포기한 일을 지금도 그분들의 이제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하신 다음에 이제 트리트먼트를 배치하는 것까지 생활치료센터 하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막고 있는데 원래는 정신건강 문제, 자살 문제도 이게 해결책인 거거든요.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데 위기에 빠지고 절망하는 분들을 빨리 발굴하고 찾아가고 사례 관리하고 치료하고 지원하는 오히려 코로나가 준 위기가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또 복원해 나가는 이제는 이제 가족이 이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이걸 사회가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뭐 위생이나 면역 강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좀 방역에 신경 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런지 좀 힐링이 많이 되는 기분입니다. 졸리지는 않으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좀 더 건강하게 심리 유지하면서 또 다음에 또 기분 좋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